안녕하세요, 라이트바겐입니다. 오늘도 2025년형으로 발표된 모델 중 KTM과 트라이엄프 그리고 가와사키에서 발표한 모델 중 일부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옵션 적용과 수입 여부는 수입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바이크는 KTM의 1390 슈퍼 어드벤처 S 에보입니다. 오프로드의 명가답게 어드벤처 투어러의 기함을 소유한 KTM이 발표한 2025년 1390 슈퍼 어드벤처 S 에보는 이전 모델의 1300cc에서 1350cc로 엔진의 배기량을 확대하고 엔진 내부 부품에 대한 재설계와 더불어 새로운 캠시프트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160마력에서 13마력이나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캠시프트 기술은 고회전과 저회전 시 캠 프로파일이 달라지며 각 밸브의 개폐 타이밍에 변화를 주면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1390 슈퍼 어드벤처 S 에보의 가장 큰 특징은 AMT 기술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오토메이티드 매뉴얼 트랜스미션의 약자인 이 기술은 엔진의 미션에 대한 변속을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야마하와의 AMT의 경우 클러치에 대한 조작과 시프트 로드의 움직임 자체가 엔진 외부의 모듈을 전자 제어로 작동하는 반면 KTM의 AMT는 클러치의 조작 자체는 원심력에 의한 기계적인 방식으로 작동되며 변속 또한 내부에 새롭게 적용된 모터를 통해 작동됩니다. 매뉴얼 모드 상태에서의 변속기 조작은 좌측 스텝에 있는 일반적인 변속 페달로 가능하고 왼쪽 스위치 박스 하단에 있는 패들 시프터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엔진의 변속기는 일단 다음 N으로 오름차순의 변속 순서를 갖고 있지만 KTM의 AMT에는 P단 다음 N부터 시작되는 변속 순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중 P는 뒷바퀴를 잠궈 경사진 구역에서 바이크가 밀려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P에서 N과 1단 기어 사이에서의 변경은 앞 혹은 뒷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고 있든 혹은 정지해 있든 스위치 박스의 패들 시프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토 모드는 컴포트, 스트리트, 스포트의 3가지 모드로 선택 가능하며 현재의 기어 포지션, 엔진 회전수, 차량 속도, 차체의 각도와 더불어 라이더가 조작하는 스로틀 그립의 개방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와 같은 급가속 시 자동으로 아랫단수로 변속해 빠른 가속을 가능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토 모드 상태에서도 라이더가 원한다면 엔진 브레이크를 위한 시프트 다운, 오버드라이브를 위한 시프트 업이 가능합니다. 1290 슈퍼 어드벤처가 갖고 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더 발전되고 AMT 기술과 융합되면서 라이더의 편의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 차량이 정지한 후 3초 안에 다시 출발하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3초 이상의 정차가 유지되면 라이더의 조작에 의해서만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출발 이후 기어 변속까지 알아서 진행되니 라이더는 그저 핸들만 잡고 전방 주시만 잘하면 되겠네요. 이번 모델 체인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새롭게 개발된 세로형 계기판입니다. 무려 8인치의 V80 터치스크린으로 계기판 자체적으로 32기가의 저장 공간과 3기가의 램이 존재합니다. 별도의 안드로이드 기반 OS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심을 활용한 IoT 기술이 합쳐져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안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내비게이션 안내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기판의 조작은 왼쪽 스위치 박스의 조이스틱과 더불어 터치에 의한 조작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편의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TM에서 1390 슈퍼 어드벤처 S 에보를 발표하며 공개한 영상은 서킷에서 990RC로 추측되는 바이크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대부분이며 아스팔트가 덮인 서킷과 오프로드를 넘나들며 뛰어난 운동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라이더에 의한 주행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온로드와 오프로드 양쪽에서 뒤처짐 없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말 그대로 듀얼 퍼포즈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은 173마력, 최대 토크는 145Nm입니다. 시트고는 847mm에서 867mm입니다. 두 번째 바이크는 트라이엄프의 타이거 스포트 800입니다. 트라이엄프에서 발표한 타이거 스포트 800은 기존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던 스포츠 투어러 모델 타이거 스포트 660의 한 단계 상급 모델로 엔진의 배기량을 확대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대 출시했었던 타이거 1050 스포트의 성격과 외형적 디자인을 타이거 스포트 660으로 부활시킨 이후 800 모델이 공개되면서 배기량으로의 포지션은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엄프에서는 기존에도 800cc급의 3기통 엔진을 사용했었지만 이번 타이거 스포트 800의 엔진은 보어와 스트로크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엔진으로 113마력의 최대 출력을 1750rpm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마력보다 중요한 것은 미드레인지 회전 영역에서 최대 토크의 90%를 발휘한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라이더가 바이크를 운행하는 것에 있어서 더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최대 토크는 84Nm로 8500rpm에서 발휘되기에 투어러의 성향에서 본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출력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시얼 방식 2피스톤 캘리퍼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레디얼 마운트 방식으로 변경된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로 제동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 660 모델의 아웃라인은 이어가지만 확대된 스크린과 추가된 디플렉터로 인해 방풍 성능은 더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660 모델이 엔진의 하단부에 카탈라이저와 배기구가 합쳐진 형태로 시각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뻗어나온 머플러가 존재해 심리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의 발광부와 합쳐져 있던 DRL은 헤드라이트와 스크린 사이 영역으로 분리되며 그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라디에이터 좌우로 배치된 슈라우드 또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계기판의 표시 형식은 LCD와 TFT의 혼합 방식에서 동일하며 형태도 유사하지만 표시 영역과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를 줘 더 효율적인 정보 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자제어 기술은 크루즈 컨트롤, 3가지 라이드 모드, 쉬프트 어시스트, 코너링 ABS와 함께 트랙션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체의 시트고는 835mm이며 차량 중량은 214kg입니다. 세 번째 바이크는 가와사키의 지구백입니다. 가와사키의 스포츠 네이키드 라인업으로 자리를 지켰던 지천은 현재로는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짝 웅크린 맹수 같은 눈빛을 가진 마스크와 근육질 몸매를 뽐내는 디자인은 이후의 가와사키 스포츠 네이키드 장르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스고미 디자인의 테마였습니다. 2014년형 지천에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이 테마는 이후 출시되는 스포츠 네이키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현재의 지구백에도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론트 휀더에 가깝도록 낮게 가라앉은 헤드라이트 유닛과 반대로 솟아오른 듯 볼록한 연료 탱크, 그리고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테일램프와 리어 카울이 상당히 공격적인 인상을 안겨주고 있죠. 2025년형으로 새롭게 발표된 지구백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948cc 직렬 4기통 엔진과 트렐리스 구조의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차체를 덮고 있는 페어링 부분은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크게 자리 잡고 있던 멀티리플렉트 방식의 헤드라이트 유닛은 상향등을 별도로 구성하고 좌우로 나뉘면서 마치 SF 히어로 영화에 나올 법한 마스크를 쓴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먼저 발표된 하위급 모델 지오백에서 파생된 듯한 디자인으로 특별한 인상을 남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라디에이터 좌우에 있는 슈라우드에는 메탈 액센트가 적용되어 금속 특유의 질감을 표현하려 했고, 이전 세대에서 SE 사양에만 적용되었던 레디얼 방식의 캘리퍼가 기본 사양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스로틀 그립의 방식이 전자식으로 변경되면서 전자제어적인 측면에서는 한층 개량되어 전자식 크루즈 컨트롤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트랙션 컨트롤인 KTRC와 더불어 6축 IMU와 함께 차체 자세 제어 솔루션인 KCMF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4.3인치에서 5인치로 확대된 계기판은 개선된 UI로 바이크의 린앵글이나 앞뒤 하중 이동과 같은 관성 데이터를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양방향 퀵시프트의 사용 가능 영역도 확장되어 1500rpm에서도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발표된 지구백 SE에는 별채식 리저브 탱크를 갖고 있는 레디얼 마스터 실린더와 브렘보 모노블럭 캘리퍼가 적용되었으며, 리어 서스펜션은 올린지의 S46 모노쇼크가 적용되었습니다. 녹색의 휠과 금장 서스펜션의 컬러는 차체를 돋보이게 만드는 포인트 컬러가 되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최대 출력은 123마력, 최대 토크는 99.1Nm이며 시트고는 810mm입니다. 최근 연속되는 신차 발표로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알라하세요.